오늘 우리는 수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그 역사를 훑어보고 그리고 현대 수학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수학적 소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도대체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수학은 무엇입니까? 수학 괜찮으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여기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보이고 또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은 탄젠트의 배각 공식도 써져 있고 잔뜩 어지러운 것들이 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마 수학 아닌가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보이는 그 어지러운 숫자들 이제 원주율 파이의 소수점 아래 천자리 숫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어지러운 숫자가 우리 삶에 태클을 거는 회방꾼이나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수학의 결과들은 보통 정리, theorem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에서 정리 4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수학은 인류 문명 최고의 학문입니다. 여기 최고는 가장 높은이 아니라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수학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다. 왜 그런가? 이미 기원전 약 5, 6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학문의 형태를 갖춘 수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수학의 편린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대한 고대 수학자들, 지성들 3분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C 500년경 그리스 사모스 섬의 피타고라스, 지금 우리에게 첫 순수 수학자로 알려져 있고 또한 첫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당시 사모스 섬의 참주가 피타고라스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피타고라스의 대답이 나는 필로소포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고 그 뜻은 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포스라는 말은 지식 또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말을 합하면 필로소포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즉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거기에서 지금 영어의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유래하였습니다. 그는 젊어서 부모를 따라 그리스 각지를 여행하면서 여러 스승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특히 30세 초반에 스승 탈레스의 권유로 고대 학문의 중심지인 이집트로 건너가서 10여 년을 보내며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천문학과 수학, 지리학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흡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페르시아의 이집트 침공으로 전쟁 포로로 페르시아로 이송이 되고 그곳에서 또한 바빌로니안 학자들로부터도 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50세 정도가 돼서 크로톤에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반은 종교적이고 반은 과학적인 일종의 컬트, 사교 집단을 만들고 스스로 교주가 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교리는 수를 숭배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말하는 수는 자연수를 말하고 또는 자연수의 비로 주어지는 유리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라고 하는 사실도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엄밀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C 3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유클리드를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일강 하류의 지중해 면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개척한 계획 도시입니다. 유클리드는 지금 우리에게 논리 수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유명한 원론 13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연역 체계로서의 기하학을 처음으로 확립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기하학뿐만이 아니라 수론에 관한 상당히 깊이 있는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인수분해 정리, 그죠? 산술의 기본 정리로 알려져 있는 모든 자연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순서를 무시할 때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산술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고, 또한 소수가 무한히 많음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는 BC 250년경 이태리 남부 시실리 섬의 도시국가 시라큐사의 알키메데스입니다. BC 약 250년경에 활동한 분이고, 현재 그 과학사가들에게는 응용수학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분의 업적은, 그죠? 무한개념을 이용한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하고, 원의 넓이, 공이나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를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근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서 현대 적분의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방법을 고안하였고, 지렛대의 원리를 찾았으며 또 포물경과 투석기 등을 발명한 엔지니어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그죠? 16세기 이태리 피사의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는 자기의 자연과의 대화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그죠?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고, 그때 사용되는 심볼들은 삼각형 또는 원 또는 기타 등등의 기하적인 도형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신은 우주를 수학으로 썼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레오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여러 가지 공헌을 하였는데, 망원경을 개량을 해서 목성의 4개 위성을 관찰을 하고 태양의 흑점도 발견하였으며, 가벼운 돌과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는 실험에 의해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던 고대 물리학의 편견을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리입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공통언어이며 20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중심이다. 수학이 무엇이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그죠?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서로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Language of the Science, 모든 과학의 언어다, 이런 말도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리차드 릴리라는 분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요즘 여러 곳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Jobs that don't yet exist. 아직 없는 어떤 직업을 위해서 using technologies that haven't been invented.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기술을 사용해서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에서는 비슷한 때에 이런 언급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약 70%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만 45세가 되기 전에 약 12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전공 장벽 파괴, 평생 직업 파괴의 21세기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수학을 말하는데,
그 말은 모두가 수학자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죠? 비판적 수리력을 가져야 되겠다. 줄여서 수해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수를 이해하고, 그죠? 수를 써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수학은 무용지용의 학문이다.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 The usefulness of uselessness, 쓸모없음의 쓸모의 학문이다. 이 도자기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반 위에 올려놓고 감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도자기의 진정한 쓸모는 우리가 볼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도자기의 내부입니다. 그죠? 내부에 물을 담을 것인가, 꿀을 담을 것인가, 돈을 감춰 놓을 것인가, 하여간에 진정한 쓸모는 도자기의 내부입니다. 그죠? 무용지용의 한 예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추어서 수학을 보면 삼각형 또는 원과 같은 도형, 여러분 막 배우셨을 df dx, 미분, 인테그랄 gx dx, 적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수라든가 이러한 도형이라든가 미분이라는 개념, 적분의 개념, 확률의 개념 모두 다 상상의 구조물들입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상의 개념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실제적으로 아무 곳에도 쓸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상의 구조물들이 가지는 엄청난 유용성,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애치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수학을 6단어로 압축하면 간결한 정리, 그 다음에 아름다운 증명, 그리고 엄청난 응용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의 전부, 그죠? 수학에 대한 어떤 외국의 거장들, 그죠? 고수들의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얘기로 한번 좀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1989년에 미국에서 6개국 13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수학평가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거기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하였고 미국은 압도적인 점수로 꼴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는 수학에 관한 문제를 물은 것뿐만이 아니라 흔히 하듯이 정서적인 어떤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하였습니다. I'm good at mathematics. 나는 수학을 잘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주고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yes, no로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대답에서 미국 학생의 68%가 yes라고 답하면서 1등을 하였고 1등 성적을 받았던 한국 학생들은 불과 23%만이 수학을 잘한다에 동의함으로써 꼴찌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커리큘럼에 학교의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뭐 모토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러한 철학 아래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난 시험 성적은 마지막이었는데, 그죠? 정서적인 자신감은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듬해에, 그죠? 미 타임즈의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은 개떡같이 치고 느끼기는 자부심은 빵빵하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유명한 에세이를 씁니다. 물론 우리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실린다면 이런 타이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력은 최고이고 자존감은 최저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89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사라고 하는
국제 학력 테스트가 있죠. 그죠? OECD에서 주관하는 매 3년마다 15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사 테스트가 있고 거기에서는 학업 진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상태도 한꺼번에 검사를 하고 항상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는 딱 그 극단에 있습니다. 그죠? 반대에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익숙하신 거죠. 그죠? 정확하게 회사에서 밝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성경보다도 더 많이 팔린 압도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어쩌면 수포자의 대량 생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넘버즈, 그거를 제가 수용자라고 풀어봤습니다. 수를 이용하는 사람. 끊어읽기를 잘 끊어 읽으면 넘버즈가 됩니다. 그죠? 멍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학이 우리를 넘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가장 핫한 단어가 AI, 즉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죠? 우리한테는 몇 년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간의 대국으로 유명해졌죠. 그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될 것인가 아니면 Artificial Stupidity에 빠질 것인가? 인공지능처럼 스마트해질 것인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그죠? 멍청이가 될 것인가? 그죠? 무엇에 달렸는가?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영어 문장을 보십시오. Time flies like an arrow. 그죠?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죠? 시간은 살처럼 흐른다. 그죠? 아래 문장을 보십시오. Fruit flies like an apple. 과일은 사과처럼 흐른다. AI가 이 두 개를 그죠? 이러한 맥락을 구분하는가? AI를 테스트하는 한 방법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죠? 과일파리는 사과를 좋아한다. 양 문장에서 거의 같은 그 단어들과 그죠? 두 개의 단어들을 상치시켰으므로 텍스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죠? 컨텍스트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맥락 없는 암기, 또 남보다 더 빨리 풀기 위한 정답을 빨리 고르기 위한 문제의 반복 훈련. 제가 듣기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영수 3과목 각각에서 평균 25건의 문제지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죠?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변별만을 위한 꼬인 문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artificial stupidity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좀 염려가 있습니다.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이제 우리 속담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땡땡땡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땡땡땡이 뭔가? 이제 보겠습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분이 계십니다. 창의는 놀이다. 그죠? 창의적인 인간, 창의성, 요즘 차고 넘치는 단어죠. 그죠? 근데 그 창의는 하루에 18시간 공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창의는 재창조입니다. recreate, 재창조입니다. recreation, 놀입니다. 그렇죠? 놀 때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재밌게 놀아야죠. 그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한마디 더 붙이면 남다르게 노셔야 합니다. 남다르게 놀므로써 남다른 생각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토니안, 가우시안, 해밀토니안. 처음 세 사람 모두 수학자이자
공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케인지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뉴토니안, 가우시안, 해밀토니안, 케인지안. 이 지성들의 성이 IAN을 붙이면서 형용사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개인의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입니다. 뉴토니안 포텐셜, 가우시안 커베처, 케인지안 이코노미 뭐 이런 식으로 노벨상이나 또는 수학의 필즈 메달 같은 것을 넘어 이 석학들은, 그죠? 이 지성들은 스스로의 이름이 형용사가 되면서 임모탈의 경지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불멸의 경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출신의 어떤 분이, 그죠?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그죠? 스스로의 이름을, 그죠? 형용사로 만들어서 불멸의 경지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소개받았지 저는 수학에 그 학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의 그 두서없는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크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